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10월 2주차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8종목의 공모주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1월 2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11월 7일에서 8일은 T3 엔터테인먼트 청약, 8일에서 9일은 TFE 유비언 청약, 9일에서 10일은 제이오 엔젯 청약, 10일에서 11일은 밀리 서재하고 바이오노트 청약, 그 다음에 11일 금요일에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인벤티지랩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성 FNC하고 DTNC RO 환불금으로 T3 엔터테인먼트 청약이 가능하고요. T3 엔터테인먼트 환불금으로는 제이오하고 엔젯, 그 다음에 밀리의 서재 바이오노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TFE 유비용 환불금으로는 인벤티지랩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 시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T3 엔터테인먼트는 게임 개발업체, TFE는 반도체 테스트 공정부품업체, 유비오는 교육 플랫폼, 엔젯은 반도체 공정 장비, 제이오는 2차전지 도전제형, 탄소 나노튜브, 밀리의 서재는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업체, 바이오노트는 코로나 진단 키트 업체, 인벤티지랩은 신약 바이오 업체입니다. 11월 2주차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은 총 8종목으로 상당히 많죠? 그러면 업종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T3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출시한 리듬 액션 댄스 게임인 오디션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TF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공정 부품인데 그 중에서도 소모성 부품인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비언 같은 경우에는 취업 관련 자격증 인터넷 강의 등과 같은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엔젯은 반도체 공정자표 업체 때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잉크젯 프린터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보면은 2차 전지 도전제형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플랜트 엔지니어링 매출이 90%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아직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회원수가 55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550만 명 중에서 MZ세대가 무려 6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현장 진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코로나 진단 키트를 SD 바이오 센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신약 바이오 업체인데 파이프라인으로는 남성 탈모 치료제, 치매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업종을 보면 우선 반도체 관련주, 그 중에서도 부품 장비 업체인 TFE하고 엔젯이 좀 좋아 보입니다. 게임 개발사인 T3 엔터테인먼트도 업종으로는 보통은 되는 것 같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래트 엔지니어링 업체로 기관들의 평가를 한번 기다려봐야 하는 업종으로 보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플랫폼 업체로 대표적인 성장주에 해당이 되죠. 요즘 같은 주식시장에서는 솔직히 성장주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교육 플랫폼 업체인 유비언도 성장성은 제한되어 보이고요.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도 주력은 코로나 진단키트로 엔데믹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성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벤티지랩은 신약 바이오 업체로 업종으로는 제일 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비교회사로 어떤 회사가 선정이 되었는지, 할인율은 얼마나 주었는지, 현재 실적은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요. T3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착실히 커지고 있고요. 할인율은 매우 높고요. 요 두 가지는 좋긴 한데 문제는 비교회사에 크래프톤, NC소프트 같이 규모가 훨씬 큰 비교회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TF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분부주인데 PR이 13.87배가 적용이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하지만 할인율이 너무 낮게 적용이 됐습니다. 유비언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너무너무 낮고요. 그래도 공모가 절대 금액이 2,000원으로 굉장히 싼 점은 강점이 되겠습니다. 엔젠 같은 경우에는 미래 추정 실적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공모가가 비싸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2022년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 할인율도 낮은 편입니다. 아쉬운 점은 비교회사에 해외회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모가가 좀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적자 지속 중인 회사입니다. 여기에다가 미래 추정 실적을 사용을 했고 비교회사로 2차 전지 관련 대표 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 들어간 점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인데 이 플랜트 엔지니어 업체는 비교회사에 빠져 있습니다.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고요. 또한 자본 장식 중인 회사입니다.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소재도 미래의 추정 실적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굉장히 높게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 계산 방법도 적절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제 생각에는 싸지도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은 공모가로 보입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미래 추정 실적을 사용을 한 데다가 비교회사로 국내 유수의 제약 업체들만 들어가 있는 점이 조금은 별로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TFE, 바이오노트, 유비온, 그리고 T3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좋아 보입니다. 나머지 미래 추정 실적을 사용한 특례 상장 업체들은 공모가에 대해서 적정성을 여기서는 판단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가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11월 2주차에는 공모 규모가 큰 종목이 제이오가 1475억, 바이오노트가 2860억 이렇게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우선 관심을 가져야겠죠. 유비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초소형주로 공모 규모가 55억으로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11월 2주차에는 TFE, 제이오, 밀리의 소재, 바이오노트가 구주 매출이 각각 있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구주 매출 비율이 26.8%로 가장 높네요. 이렇게 12월 2주차 종목을 뜯어보면 조금 별로인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소요 예측 전 기준이고요. 유통원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구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2년 3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247억, 14%, 총 유통하는 금액은 537억, 31%였습니다. T3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총 유통하는 물량은 비율은 평균 수준이지만 총 금액은 적은 편이고요. TFE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물량, 총 유통하는 물량 모두 비율과 금액이 전체 8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T3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 평가는 보통에서 좋은 편, TFE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젯 같은 경우에는 금액과 비율이 거의 평균 수준이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율은 평균 수준이지만 시총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775억, 2130억으로 많은 편입니다. 반면에 유비온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유통하는 물량 비율이 32%, 43%로 많지만 시총이 매우 작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평균보다는 많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 평가는 유비온 같은 경우에는 나쁜에서 보통인 편, 제이오도 나쁜에서 보통인 편, 엔젯 같은 경우에는 보통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준의 유통하는 물량이고요. 인벤티지랩은 8종목 중에서 물량과 비율이 제일 나쁜 편에 속합니다.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장 종목으로 시총이 크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많은 편이지만 비율로는 너무나도 좋은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평가는 밀리의 소재는 보통인 편, 바이오노트는 보통에서 좋은 편, 인벤티지랩은 나쁜 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특례상장, 코넥스 이정상장, 환매 청구권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넥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 청구권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례상장이 참 많습니다. 엔젤, 제이오, 밀리의 소재도 테슬라 요건 상장이고요. 인벤티지랩까지 해서 총 4종목이나 특례상장입니다. 이 중에서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밀리의 소재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코넥스 이정 상장 기업은 유비온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환불일이 엔젯, 제이오, 밀리의 소재,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4일로 길기 때문에 비례 청약까지 생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이 10주가 아닌 종목도 T3 엔터테인먼트가 100주, 제이오가 50주,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이 30주로 총 한 3종목이 있습니다. 제이오하고 인벤티지랩은 균등 청약만 하기 위한 최소 청약 금액이 45만원, 39만원으로 조금 되긴 하네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월 2주차는 우선 반도체 관련주인 TFE하고 엔젯이 있습니다. 최근 업황이 좋지는 않더라도 반도체 관련주면은 그래도 무난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엔젯이 특례 상장으로 공모가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TFE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두 종목은 공모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 규모가 2,860억으로 가장 큰 코스피 상장 기업인 바이오노트입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엔데믹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조금은 애매해 보입니다. 그래도 공모가가 무난하게 산정이 되었고 유통하는 물량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구주 매출이 20% 정도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최근에는 구주 매출이 높은 경우에는 기관수 예측에서 많이 외면을 받고 있죠. 제이오도 공모 규모가 1475억으로 코스닥 중대형주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2월에 상장 철회했던 현대 엔지니어링이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였죠. 여기에다가 제이오는 특례 상장 기업이고요. 구주 매출도 26.8%가량 있고 또 유통하는 물량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밀리의서재는 플랫폼 업체로 요즘 플랫폼 업체들이 주가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구주 매출도 있고요. 유통하는 물량도 보통이고요. 다만 환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는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임주인 T3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는 좀 비싸 보이고요. 공모 규모도 작기 때문에 청약이 겹치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후순위라고 보입니다. 인벤티지랩은 기술 특례 상장하는 신약 바이오 업체로 공모주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약체입니다. 유비원 같은 경우에도 코네스 이전 상장인데다가 공모 규모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제일 후순위로 놓고 청약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11월 2주차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종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청약 종목이 많이 겹치는 만큼 미리미리 공부해서 청약 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주차에 청약에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미래에셋, NH, IBK,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6개 증권사가 필요한데요.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하고 신한투자증권에 배정된 수량이 작기 때문에 이거는 좀 후순위로 두시면 되겠고 이렇게 4개 증권사 중에서는 바이오노트 청약하기 위한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제이오, 바이오노트, 인벤티지랩 청약하기 위한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2개 증권사 정도 먼저 미리 만들어 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청약 수수료는 전부 다 2,000원인데 IBK 투자증권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현재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20일 제한 없이 미래에셋, 하나, 삼성, KB,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은 시도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치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치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